자, 입춘과 정월 대보름 이야기. 뜬금없이 입춘 얘기 왜 하느냐? 날짜를 잘못 알아서. 날짜를 잘못 알아서. 그래서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이제 끼워 넣기로 이렇게 입춘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 때 몰라. 그거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라 때 설이었었다. 입춘이 설이었었다. 설날이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양력인가? 입춘은 양력이거든요. 그럼 그때 양력 썼나? 양력은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목문화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한 나라고, 여러분이 중국의 황하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은나라입니다. 그것도 은나라에서 후반기에 해당하는 은나라 수도가 은허로 옮겨진 데, 지금 하남성 정주시입니다. 그걸로 옮겨진 뒤에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은나라의 앞부분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백제로 얘기하면 부여 공주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백제의 상당 부분이 한성 백제예요. 풍납토성, 풍납동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데서 눈 오면 비료부대 타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걸 토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바로 옆에까지 전부 다 집이 있었어.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풍납동 살면 좀 떨어지는 애들이야. 진짜. 지금은,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남 유래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맞지? 그 하남 유래성이 아마 백제 수도 뭐 이런 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왜냐면 뭐가 없어.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 보니까 좀 잊혀진 부분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은나라도 앞부분은 잘 몰라. 예. 뒷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어느 정도 이상 아는 거고, 그 갑골 때문에. 예, 문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은나라보다 앞에가 쉽게 말해서 하나라인데, 이거는 역사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라가 존재했었던 왕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어낸 것 치고는 야, 너무 구체적인데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용산문명이나 홍산문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문명이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문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볼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이 나와야 돼. 구체적인 단서가. 근데 그게 안 나왔다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에 그 나란말싸미 영화 개봉해가지고 신미스님이 뭐 한글을 창제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불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신미 창제설이 아니고 신미 조력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 얘기는 금방 묻혔거든. 세종이 문자를 창조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종은 음악에도 세종이 절대음감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음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노래도 짓고 다 해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하지만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거하고 문자를 창제하는 건 달라요. 문자는 집단지성의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거나 안 그러면 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역작을 만들었어. 모나리자 같은 걸 만들어 수천억
가치가 가지는, 아니면 뭐 조 단위의 가치가 가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 그건 가능해요. 혼자서도 가능해. 그건 천재적인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반도체를 혼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몇 나노 공정을 만들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집단지성이 움직여야 만들 수 있는 게 문자예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적 문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창의적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 그걸 조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중에 책임자가 아마 신미였을 거고, 신미가 그런 문자를 직접 만들었냐? 신미도 문자를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문자 만드는 건 누구냐면 이름 없는 연구원이에요. 그럼 불교 쪽 사람이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반도체 만들면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만들었겠어? 그러면 거기 반도체 팀장이 있겠지. 그럼 팀장이 만들었겠어? 아니, 그 팀원 중에서 진짜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 약간 잘 안 씻고, 자기 세계에 있고, 말 잘 못하고, 이렇게 맨날 그런 것만 하는 놈들 있어. 그런 애들이 만들어. 다 그런 거라니까. 세상에 발견이 대부분 그래. 그러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상품화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되도록. 그래서 그런 놈이 만들었겠지, 한글도.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팀장 같은 역할을, 신미가 한 거고, 그거를 주도했었던 거는 세종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만들어 삼성의 반도체 비중이 저렇게 된 거는 이건희 회장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누가 그걸 개발했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갔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글을 불교에서 만들었다고 말을 못하냐면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측컨대 그렇다거든. 그게 왜 집현전이나 최만리가 그 당시 부재학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극렬 반대하는 걸로 봐서 유교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유교가 아니면서 문자를 알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그 당시 지식인 그룹 누가 있어?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자에 너무 능통한 사람은 한자와 변별되는 문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한자에 종속된 문자밖에 못 만들어. 한자를 변형시키는 문자. 근데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려면 다른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도말이에요. 그 당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인도말, 몽골말 몇 개 없어. 그래서 그게 불교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리고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안 된다라고 말하느냐?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논문을 작성한다? 이 얘기로 썰은 잘 돼. 썰은 잘 풀 수 있어. 하지만 논문을 작성한다? 그럼 떨어집니다. 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증거주의예요. 증거주의. 그래서 하나라도 비슷해. 문헌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건 한 사람이 지어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면 그게 진짜 있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그거는 아직 역사에 편입된 게 아닙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하나라는 진짜 역사예요, 진짜 있었어요 라고 하면 선을 넘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향토사학자, 똑같은 역사 공부를 하는데 향토사학자, 민족사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하고 한두 마디만 딱 해보면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족이 예전에 대주신이라 하거든. 주신이 조선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 주신이 바이카로까지 우리 겁니다. 됐고요. 됐고요. 그런 얘기다. 미치겠다니까. 그리고 북경이 원래 우리나라였었고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어차피 유물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상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하고 유물을 맞춰봤을 때 그거를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한쪽 이야기를 계속 부풀려 가면 재밌지.
하지만 논문 쓰면 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100%다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라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라의 설이 입춘이래. 그래서 입춘부터 바뀐대. 주나라 설은 동지입니다. 그래서 동지 때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생각이 있고,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바뀌는 거는 하나라 풍습이었다. 그래서 띠는 입춘에 바뀌고 설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갑진년 이 얘기나 하나 그거 진짜 짜증나거든. 언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2월 31일 제아의 종이 치면서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야 그거 양력 바뀐 거잖아. 음력설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웃긴 건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춘이 아직 안 지났으면 새로운 띠가 아니에요. 걔. 입춘은 양력이기 때문에 음력설보다 앞에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어. 이게 왔다 갔다 해. 네, 뒤에 갈 때도 있거든. 그러면 설날이 지났는데도 걔의 띠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 제가 환갑 넘은 분의 환갑을 한 번 더 챙겨줬다. 자기 띠를 몰라. 자기 띠를 몰라. 그래서 띠를 이제 띠를 그 양반은 그러고 보면 두 살 더 젊어졌나? 윤석열 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윤석열 나이라고 불러요? 몰라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대. 그래서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춘에 세시풍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에도 세시풍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에도 세시풍속이 있고, 그 다음에 동지에도 세시풍속이 있는 거예요. 예. 은나라는 도대체 설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은나라는 은나라도 설날이 있으면 그 자국이 남겼을 건데, 은나라는 웬일인지 그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나와. 뭐가 뚜렷하게 흔적이 없어. 그래서 예전 설날들이 룰들이 바뀌었다더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1월이 정월은 아니다. 1월이 따로 있고 정월이 따로 있었다. 예전에는. 정월은 그 국가에서 새로 시작하는 달. 그게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월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게 6월에 만들었네. 창업을 하다 보니. 근데 내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처럼 잘 된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 기념일, 창건 기념일은 6월이죠. 창사 기념일, 뭐 이래야 되나? 6월이 되는 거죠. 그게 걔네의 정월이에요. 시작. 걔네 시작. 그러면 1년의 시작이냐?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그래서 1월하고 정월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정월은 왕조에서 반포하는 거예요. 이때를 정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쓰는 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 시작. 이거는 상징적 시작. 근데 지금은 1월이 정월이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1월의 다른 말이 정월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예전에 동지 때가 설날이었을 때는 동지가 정월이에요. 주나라 때는 정월이, 그러니까 11월이 정월이었던 거예요. 그런 빼빼로데이가 대박이 나지. 11월이 정월이면. 그리고 동짓날이 설날이고. 재밌지.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월하고 1월하고 합쳐졌으니까 1월이 중요한 거죠. 1월이. 그래서 사람들이 1월에 이제 뭐 띠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해가 바뀌는 건 맞는데 띠는 입춘에 바뀌는 거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약간 혼란스럽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룰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치고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정월에 그 새로 시작한 그 기운이 이제 무르익어야 되는데 딱 시작해서 아직 자리가 잘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적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교거든요. 태교 몰라? 태교? 태교.
우리는 태어날 때 한 살을 먹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걸 생명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를 교육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가능한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한 살을 먹기 때문에 걔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걔는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교육 대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태교 문화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태어난 뒤부터 한 살을 먹게 되면 태교 문화를 이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지만 나중에 만약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우리도 전부 다 만 나이를 써요. 이러면 태교를 왜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태교를 하는 거는 그냥 봐도 좀 그렇잖아. 덜 여물었을 때 그걸 영향을 줘야 영향이 더 크게 들어가잖아. 맞죠? 그래서 예전 어른들 그 얘기 있는데 산삼도 어렸을 때 먹어야 된다. 못 들어봤지? 어렸을 때 산삼 먹으면 이게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연세 드셔서 먹으면 산삼 버리는 거지. 산삼 버리는 거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들어보면 그건 그럴 것 같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뼈 압니까? 머리뼈 이게 부드럽잖아. 그래서 그 애 날 때 지금도 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집게로 다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집게로. 근데 이게 잘 안 나오고 애가 좀 또 발버둥 치고 이렇게 좀 머리도 크고 이러면 집게로 뽑다가 여러 번 찝어요. 그래갖고 뽑아내면 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들푹 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고 시겁한다. 야, 우리 애가 뭐 이상해요? 이거 외계인이에요? 뭐 이러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 얘기. 지금도 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판때기 같은 데다 약간 애를 굴립니다. 머리를. 그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환약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돌리듯이 약간 이렇게 굴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면서 괜찮아집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이게 괜찮아져. 진짜라니까. 저 남미의 아즈텍인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마얀가 거기 보면 머리 누르는 풍습이 있어요. 걔네. 그래서 걔네는 머리를 눌러서 앞에 머리를 이렇게 어렸을 때 누르는 거야. 돌 같은 걸로 납작하게 눌러놓으면 앞에가 이렇게 절벽이 되고 이렇게 절벽이 되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그건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전족도 그런 거잖아. 우리식으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전족 그런 거잖아. 발이 크기 전에 그걸 싸매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10cm 이하가 돼버린다고, 발이. 그 전족 사진이라든지 그 엑스레이 찍어놓은 걸 보면 약간 돼지 족발 같아요. 좀 이상해. 좀 이상해.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맞잖아. 커서 이 머리를 누른다고, 두개골을 누른다고 생각해봐. 사람 죽지. 그래서 태교나 이런 게 영향을 잘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강렬하잖아.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조기교육이 우리처럼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좀 자유롭게 놓고, 왜냐하면 그게 신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신이 이 생명을 준 거기 때문에 걔는 완전하다라고, 신과 가까운 애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게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그 메롱인 거를 깎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줘 박아가면서 뭘 시키지. 그리고 그런 교육을 잘못 받아서 또라이가 된 경우가 사도세자입니다. 너무 압박을 받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지정신이 이상해졌고,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런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 그렇게 또라이가 돼서 연쇄살인범이 됐고, 사도세자는 연쇄살인범이 됐고, 궁중에서 죽인 사람만 100명 이상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뒤지에 갇혀서 죽고, 그거를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그걸 다 씻어주면서 비운의 왕세자로 딱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애가 천재적이고 괜찮은 애였는데 아버지가 기대치가 너무 크고 너무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애가 좀 이상해진 거고. 그 비극이에요, 비극. 그리고 진짜 그렇게 이상해진 상황에서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고, 죽였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죽이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다니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걔를 죽이게 된 거예요. 영조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 게 너무 싫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운의 천재 사도세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재밌지. 참 재밌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진기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무튼 어렸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식으로 한 해가 시작됐을 때도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도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닦더라도 조기에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정월대보름까지. 아니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월대보름까지 이렇게 세시풍속을 하고 벽사,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는 불교적인 게 아니에요. 불교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한 거지. 이 동아시아에 원래 있었던 문화에 편승한 거지. 아 맞잖아. 정월대보름이 먼저 있었겠어? 불교가 먼저 있었겠어? 그냥 생각해봐도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뭐 부처님 성도제일, 뭐 탄생일, 열반제일, 뭐 출가제일, 뭐 초전법륜,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정월대보름 뭐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 뭐 어쩌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좋은 것들을 그때 좀 하고 나쁜 것들은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정월대보름까지 안에서 정초기도를 하고 보통은 정초기도를 초3일에 시작하는 절도 있고 초닷새에 시작하는 절도 있어요. 초3일에 하면 사람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초 이틀까지가 공휴일이고 야 나도 어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체 공휴일이 걸리면 초3일까지도 쉬어요. 요번에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면 야, 어떻게 오냐? 야 가고 싶어도 야 너가 표를 구해봐라. 표가 없는데. 현실이잖아. 그래서 뭐 초닷새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7일 기도 정도를 합니다. 아마 초3일보다 초닷새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대체 공휴일 때문에 그래. 거기서 쓴맛을 한번 당하면 주의 스님들이 전부 다 나 초닷새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대거 이탈을 하게 되고 입제인데 2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왔어요? 표가 없어요. 네가 그따구로 날짜를 잡으니까 우리가 오겠냐? 예,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한 2일 이 정도면 끝나지. 11일, 12일 이 정도면. 아니, 맞잖아요. 일주일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뒤에 방생을 가지. 정월대보름 안에 방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올정사 갈 건데 우리가 뭐 14일 뭐 13일 이때쯤에 올정사에 갈 건데 네가 올정사에 있으면 절에서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이런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15일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15일까지 채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딴 분들은 끝내고 15일 안에 3사순례라는 건 뭐냐면 3사순례는 요즘 얘기고 예전에는 그냥 한 절을 가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왜? 세 절을 못 가. 교통편상. 하루에 세 절 간다는 거는 현대적 개념이에요. 뭘 인접해 있는 그냥 붙어 있는 산내암자를 가요. 이러면 야, 세 절, 5절도 가겠다. 근데 이게 좀 괜찮은 데를 이렇게 가려면 교통편이 발전한 뒤에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그걸 돌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한 절을 좋은 데를 가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해서 나쁜 거는 막고 좋은 거는 증장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기운, 유서 깊은 데를 가서 그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빠는 거지.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잘 해서 그런 딱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 방생을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 방생을 좀 살만할 때 해줘야지. 다 추워 죽겠는데 그때 풀어주면 좋겠냐?
그렇게 내가 미꾸라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꾸라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렇게라도 풀어주는 게 다행이지. 야, 추어탕보다는 추운 게 낫다. 그렇게 말대답을 하던데, 그놈이? 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을 계속 뻐끔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청초에 추울 때, 방생한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약간 언밸런스 하지 않아요? 좀 약간 안 맞잖아. 좀 날도 풀리고 이럴 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정초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왜 더블 마일리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것도 막지만 좋은 일을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더블로다가 늘리고 나쁜 거는 더블로 줄이겠다는 그 동시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니까 좋은 데도 가서 그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뿜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계속 추어탕 먹다가 그날은 좀 풀어주고. 그날은 좀 풀어주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음식, 우리나라에 있죠. 있죠. 비주얼로 봤을 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잔인한 음식,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 무진장 잔인한 음식.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을 저는 추어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어탕. 해감한다고 소금을 뿌려. 야, 너 피부가 점막인데 소금 한번 맞아볼래? 그러니까 살껍질을 벗기고 여기다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걔가 지랄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골고루 묻으라고 이걸 한번 쓱 이렇게 해주지. 그러면서 껍질을 한번 또 벗기지.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하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나 너무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해서 덜 죽은 걸 또 씻어가지고 넣지. 그러면 애가 끓어서 죽지. 그리고 그 끓을 때 또 유혹하는 놈들이 있지. 그 이제 두부 넣어가지고. 그러면 애가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잘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불에다가 데쳐가지고 갈아서 넣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을 죽어. 이거 생지옥이 생지옥. 야, 그런 식으로 요리하는 거가 아마 외국에 알려지면 외국이 아마 시겁할걸? 가재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이는 게 불법으로 나왔잖아.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한동안 뉴스가 됐었죠. 가재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소리를 낸다네. 비명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몰라, 내가 그렇게 해야겠지. 가재 말로는 뜨거!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차라리 죽여서 넣어라 라고 말하는, 안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안 먹는 건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는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기준에서 보면 추어탕은 진짜, 야, 이건 진짜 전설이 전설. 단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낙지탕탕이는 보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올드보이 영화 나왔을 때 낙지탕탕이는 아닌데 그 최민식이 낙지 산채로 먹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기겁할 뻔했대잖아. 야, 저게 가능한가? 막 이러면서. 그때 최민식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그러려나 하면서 보는 거지. 그게 막 이상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먹다가 1년 동안 먹다가 2번 풀어주죠. 2번 풀어줘. 2번 풀어줘. 이게 뭔가 그러면 그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저게 나를 지금 소금 뿌리러 오는 손인가? 놔주려고 오는 손인가?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잖아. 예전에 닭모이를 계속 주러 오는 그 손이 네 목을 비튼다. 예전에 닭을 진짜 집에서 잡아먹을 때 얘기해요.
계속 주던 손이 어느 순간에는 네 목을 잡으러 온다. 야, 그거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미꾸라지군을 하나 풀어주고 그것도 찬물로 이게 가슴 마사지 해줘야 돼, 미꾸라지. 나 처음에 그거 몰라가지고 방생했다가 애들이 다 떠올라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방생했는데 놓는데 애가 이렇게 떠오르면 기분 진짜 여기서 살아 있었는데 여기 살아 있었는데 던지니까 애가 이렇게 떠오르네. 이유는 뭐냐면 관광버스에다가 미꾸라지를 싣고 가면 그 관광버스가 좀 따뜻한 거예요.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있다가 찬물에다가 정초에 찬물에 들어가 봐. 갑자기 뜨거운 물에 있다가 온수에 있다가 그러면 걔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더니 방생을 많이 다녀보신 노보살님이 그 찬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휘휘 하지. 그래서 냉수 마찰을 시키고 심장 냉수 마찰을 맞아. 찬물을 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 고속버스 타고 좀 멀리 가다 보면 한두 마리가 가 있습니다. 걔를 빨리 감춰. 그 노보살님들의 그 굉장히 밑장 빼기 기술 밑장 빼기 애가 완전 가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아. 걔는 빨리 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마리씩 그렇게 그래서 정초에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건 북돋는 게 어떻게 보면 정초 기도 그리고 그거는 정월 대보름까지라더라 라는 정도. 그리고 정초 기도를 정월 대보름까지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방생하고도 관련이 돼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중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 끝내놓고 그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세시 풍속에는 정월 대보름까지 전부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연달리도 그렇고 뭐 노다리 밟기, 뭐 농악,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폭죽이고 우리는 폭죽이 없었으니까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달집 태우기 이러는 건데 피날레는 아무튼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달집 태우기 이런 거 하죠. 그러다가 산불 몇 번 났고요. 이제 요즘 달집 태우기 잘 안 합니다. 그게 집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날아다녀요. 건조기 때 이걸 태우면 잘못하면 산불이 나요, 실제로. 그러면 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그 벽사, 삿된 거를 물리친다. 여기 삿된 거는 이건 동아시아의 기론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귀신, 나쁜 거, 안 좋은 기운 그걸 다 삿된 거예요. 삿된 거를 물리치고 올바른 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거. 입춘대기라고 똑같은 의미. 입춘대기 다음에 나오는 게 건양다경. 건양다경. 양기가 굳건해지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근본이 이제 바로 서지는 거죠. 그거를 정월 대보름까지. 그럼 정월 대보름을 해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1년에서는 정월 대보름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른들이 옛날에 늘상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1년의 액은 월초에 도액한다. 1년의 나쁜 것들은 그러니까 정초. 그리고 거기서 정초는 정월 대보름까지예요. 정월 대보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독감 유행했을 때 독감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쁜 거는 물리치고 좋은 거는 늘어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달의 액은 월초에 도액한다. 정초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작이 정초라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작이 초하루가 되는 거죠. 월초가 되는 거예요, 월초가. 그래서 월초기도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증장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인간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래서 저도 금강경 봉창기도 때 제가 그 얘기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소풍 오듯이 너무 막 기도만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여러 가지도 좀 넣고 구경도 좀 하고 코에 바람도 쐬고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바람을 쐬라는 뜻이. 옛날에는 콧구멍에 바람 쐰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치? 근데 지금은 뭐 바람 쐬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인연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익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인연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안 보고 그냥 존재하게 되는 친구들, 그런 게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마치 맞선 보는 것처럼 된다니까. 맞선 보면 나는 결혼하려고 왔지만 자꾸 조건을 보지. 연애 결혼은 그냥 눈 뒤집혀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계속 따지게 되지. 내가 속물이라서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쪽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좀 적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런, 예를 들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갔어. 내 옆에 누가 앉았어. 그 사람을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하다 보니까 앉았고, 앉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보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중에는 뭐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예전에 그 있잖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렇게 어울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합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균질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다양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재밌는 것도 좀 있고, 근데 핵심은 재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복을 부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키워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 주제는 출가 열반과 관련돼서 아마 다음 달 때쯤 되면 출가 열반제라고 관련될 거예요.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